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불리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김병주. 네,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도 네, 늦지 않고 시간 맞춰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지금 주불리 김병주, 제가 제 오마이 TV 구독자 수보다 네.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네.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군요. 예, 네, 주불리 김병주, 지금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셔서 김병주 의원의 의정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 전문적인 분석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튜브 활동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는 추가 경정 예산 네, 때문에 예, 바쁘실 것 같았고, 또 이제 국방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도 네. 열려가지고 아니 동해번쩍 사회번쩍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네. 바빴습니다. 보시면. 추경이 59조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 세 개 위원회에서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까지. 그래서 국방위와 네. 운영위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바빴고요. 음, 또 내일하고 모레는 예결위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래서 바쁘죠. 아.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또 겹쳤잖아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공식 예, 예. 선거운동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네.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 예, 바쁜 의원들 중에 손이 꼽히는 네, 그런 의원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뭐 이 의정 활동도 그렇고 선거 운동도 그렇고 김병주 의원의 활동을 많이 바라는 분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뭐 댓글도 벌써 마리스타님이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아. SHJ님이 김병주 의원님 굿모닝 화이팅입니다. 항상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김병주 의원의 분석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제 운영위가 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대통령실 이제 비서진들 네. 참석을 했는데, 운영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좀 어제 첫 운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네. 대통령실 밑에 있는 보면은 안보실장과 음. 비서실장, 경호처 차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요. 음. 그런데 분위기는 아직 좀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네.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고 좀 아.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국민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인사 문제라든가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가 네. 안보와 관련된 이런 질의를 통해서 음. 현재 대통령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었고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제 안보 현실에 대해서 네.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으로 좀 여쭤보셨습니까? 어제 당장 지난주 목요일 날 5월 12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했는데 특히 네. 처음에는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추궁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첫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그렇죠. 대응 수준이 아주 부족했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낱낱이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네. 또 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참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NSC가 왜 개최가 안 됐을까? 예. 이거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NSC 개최를 안 한 이런 모습을 보고 안보에 정말 공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많은 예, 이번 분들께서. 것은 네. NSC를 열어야 되는데 네. 너무 사항을 안일하게 본 것이죠. 어. 그러니까 중강도 내지는 저강도 도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안 예. 열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발은 미사일을 세 발 발사를 연속적으로 했어요. 20초 간격으로. 네. 그러니까 방사포형의 그 탄도 미사일이고 최초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실험이었고
시험 발사였고 또 신무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NSC를 열어야 되는데 아마 김성한 그 실장이 안보실장. 너무 안보실장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현재 안보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었죠. 예. 이제 사실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은 네. 안보에 더 이제 기민하게 반응한다. 네. 이렇게도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리고 수준도 아주 낮았어요. 수준. 왜냐하면은 네. 방사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 안보실장이 계속 방사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네. 북한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것은 600mm 그 방사포형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걸 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라고 얘기하죠. 네. 왜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하느냐? 어. 방사포라고 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에요. 방사포는 전술적으로 적은 무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탄도 미사일이어야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아. 그런데 안보실장이 계속 방사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방사포와 물었더니 탄도 미사일이 맞다라고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당신은 방사포라고 얘기하느냐? 그 방사포를 왜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하고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얘기해주고 앞으로 용어를 좀 정확히 쓰게 했고요. 네. 그다음 NSC를 열리는데 신무기라든가 이런 거일 경우는 NSC를 열고, 여는데 이번엔 신무기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예. 이것은 완벽한 신무기죠. 왜냐하면 600mm 방사포는 KN-25라고 명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무기화하지 않은 것, 네. 불분명하잖아요. 실험하는 그거를 KN을 구호를 붙여요. KN-25로. 그러니까 신무기라는 의미죠. 그런데도 마치 방사포 실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신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무기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NSC를 안 열었다 하면서 말을 이중적으로 한 거죠.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네. 상황 점검 회의는 법적으로 있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안보실장하고 4-5명 모여서 그냥 자체 회의하는 게 상황 점검 회의고 네. NSC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예. 행안부 이런 데 부서의 장관들이 다 오든가 NSC 실무회의하면 차관이나 실장들이 다 관련 부서들이 와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쉬운데 그냥 안보실 내에서 자체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번은 북한도 도발을 하면서 네. 상당히 긴장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첫 도발이니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긴장과 우려를 하면서 발사 실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네. 선제 사격한다 막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혹시 그렇게 강한 도발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번 대응을 어떻게 할지 관심 있게 봤을 텐데 네. 불구하고 대응은 NSC를 열지 않고 상황 점검 회의 간단히 하고 메시지만 낸 거죠. 중대한 도발이다, 뭐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나머지 행동은 하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정도의 안보실이 운영되고 있구나. 역시 우려했던 대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예. 좀 말씀을 해석을 듣고 보니까 NSC가 열리지 않은 게 얼마나 좀 엄중한 의미가 있는지 네. 큰 의미가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네, 어제는 5월 12일은 당연히 열어야죠. 왜? 세 가지 면이에요. 네. 상정검회의에서 중대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체로 중대한 도발이면 NSC를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물어봤죠. 이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냐 아니냐. 예. 당연히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또 신무기인 거죠. 유엔 안보리 위반 사항은 NSC를 열어서 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관련 장관 오게 해서 또 유엔을 통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이런 걸 관련 부처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근데 메시지 하나 떡 내고 그냥 해서는 초보적인 또는 아마추어식
업무 예. 처리였고 첫 번째 대응이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응이었죠. 예. 예. 야, 이게 국방부로 이제 들어가서 집무실을 이전했지만 안보적인 면에서는 네. 오히려 청와대 있어서 이제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본인이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이거 좀 국,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방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예, 했습니다. 이걸 따져 국방에서도. 물었을 때 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아,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첫 음,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유엔 안보리 위반 정도에 이른 도발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보실장하고도 통화하고 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의 군령권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항실장, 안보실장은 참 지휘관이 아니고 참모격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보고를 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은 네. 세 가지 계통으로 보고가 돼야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하나는 사항 보고라고 해서 사항실에서 NSC로 사항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것. 네. 그다음 참모 보고라 해서 합참의 예를 들어서 작전본부장이 또는 국방부의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참모들끼리 보고하는 라인. 참모들끼리. 그다음 지휘관끼리 하는 보고가 있어요. 네. 합참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가장 이 세 개 보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 라인에서의 보고입니다. 그렇네요.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아. 중대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대 사항으로 안 보는 그 의식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제 국방부 장관에게도 제가 네. 지적을 많이 했고 사실 청문회 때도 제가 미리 이미 주문을 했어요. 네. 안보실장이라든가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안보실도 어떻게 운영할지 또는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도 하고 중심을 잡고 해라라고 청문회 때 요구를 하고 그런 조건 하에 사실은 그 청문회를 통과시킨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그 통과시킨 것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와,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게 뭐 큰 사안이고 NSC 열릴 사안이 아니다 이 정도만 국민들이 듣고 있었는데 네. 김병주 의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600mm 그 방사포형 탄도 미사일은 네. 사거리가 한 400km 나갑니다. 어. 400km면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상북도, 전라북도 일대, 대구 이런 야, 전주 예. 일대까지 닿거든요. 우리 그래요. 대한민국의 3분의 2까지 닿고 음. 전략 지역의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대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무기 체계입니다. 네. 이런 시험 발사를 했었고 또 600mm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 보면은 2020년대 열병식 할 때 봤듯이 이 텔이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 위에 보면은 여러 개 다련장처럼 이렇게 4개간 이렇게 무기가 올린 거 관이, 있고 예. 6개가 있고 어. 5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연장이라고 합니다. 4개 사련장, 6연장 네. 예, 이런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건데 4연장, 6연장은 실험이 거의 끝났고요. 5연장에 대해서는 실험이 진행 중인 건데 이번에 아마 5연장의 그 방사포 탄도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4연장, 6연장은 그 북한에서 발사할 때 보면은 섬에다가 이렇게 사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섬에. 네. 그거는 거기 사격한다는 건 이미 무기 체계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바다에 쐈거든요. 바다에, 예. 그럼 아직 마지막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의 유도 무기가 완성이 덜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네.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가니까 우리는 그거를
탐지할 능력이 있는지 아하. 또 대응 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NSC를 열어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국방비를 추가해서 이런 네. 전력은 더 키워야 된다. 또 이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니까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유엔하고 하고 또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냈고 네. 군 내에서 국방부에서는 대기 테스트나 대비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 하나 떡 내고 끝 이것이 무슨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 국방위에서 김병주 의원의 이 지적, 질타 이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좀 받아 안아서 네. 다음에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 좀 봐야 되는데 한번 좀 상황을 좀 지켜보죠. 네.